안녕하세요. 2020년 언택트 IR 한국청년주택 김산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우선 간단하게 네. 회사 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네. 예. 저는 한국청년주택의 김승찬 대표입니다. 저희 한국청년주택은 말 그대로 청년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청년주택입니다. 청년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원룸 사업을 하고 있고 일부 이제 고시원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 확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요즘에 굉장히 나라의 미래이면서 굉장히 힘든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의식주의인데 그 중에 주거 환경 이쪽 개선이 가장 초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일조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주거 환경 개선의 혁신을 통해서 앞으로 청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벤처기업을 만들어서 앞으로 소셜 벤처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업 성격으로 유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청년주택을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한국청년주택을 설립하신 계기나 동기가 있는지. 한국청년주택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청년의 길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동기는 벤처기업 이 많은 제한이 있었는데 특히 부동산 벤처기업은 없었어요. 되게 힘들었는데 그게 최근에 이제 풀렸거든요. 그래서 그거 풀린 거에 맞춰서 저희가 부동산 벤처기업을 설립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저희가 투자도 받고 투자 받은 걸로 청년 주거 환경을 위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잘 아는데 다른 투자를 하실 분이나 출자자분들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한국청년주택의 자산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한국청년주택은 지금 현재 이제 원룸 건물 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게 하나는 이제 상월곡동에 저희가 이제 그 청아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청년 하우스 약자로 술 마시는 청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청아 1호, 2호, 3호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게 상월곡동 동덕여대 근처에 상월공역이 가까이 있거든요. 100m 안에 있고 그 두 입지에 22호 원룸이 22개라는 뜻입니다.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공릉동에 공릉역에서 그것도 이제 100m도 안 되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과학기술대학이나 뭐 서울여대 같은 게 있거든요. 그 근처에 똑같이 22호 원룸 건물 갖고 있는 건물 하나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수유동에 32호 그건 좀 큽니다. 32실이기 때문에 원룸이 32개라는 뜻이죠. 거기서는 이제 그 사거리에서는 가장 큰 벤치마크입니다. 국립재활원이 근처에 있죠. 네. 그게 있어서 그쪽에서는 가장 이제 큰 건물로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6실, 76개의 원룸을 갖고 있고, 지금은 이제 처분 계획을 갖고 있지만 고시원, 잠실 세내, 강남에 있죠. 거기에 31실, 새로 인테리어였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일부 매각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올해 이제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지만, 강남의 건물 100억대 건물 매입 갖고 있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상업용 수익률 건물에 힘든 시기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매 공매를 통해서 강남 주변 쪽으로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고시원은 이번에 환매를 계획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고시원에 대해서. 네. 고시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자료에서도 그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고시원 사업이 청년 주거 지원 사업으로서 가장 중요하다 저희가 판단을 해서 원래는 투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제 원룸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증금이 필수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비라든가 기타 이제 제세 공과금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가서 상경하거나 사회 진출을 하거나 할 때 고시원에서 한 3개월에서 6개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좋은 주거 환경을 특히 이제 고시원 환경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출발을 했는데 고시원이 지금 이제 코로나가 닥치면서 이 밀접 집단 시설이 가장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는 쉐어하우스 쪽 거기는 이제 완전히 타격이 왔고 두 번째는 지금 고시원 쪽 타격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고시원 쪽도 이제 너무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지만 좀 여력이 되신 분들은 이제 원룸으로 이동이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아까 말한 원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가치를 평가할 때 자산 가치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 가치, 그다음에 비교 가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고시원의 그 단점이 뭐냐면 자산 가치가 없어요. 인테리어로 설치를 하지. 시설비만.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감가상각이 되고 원래는 저희가 그 고시원 있는 건물 전체를 만약에 파냐 그러면 살라 했거든요. 네. 이제 그분도 팔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인테리어가 들어가면 감가상각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1년에 수익률이 20%라 할지라도 네. 이게 5년이 지나면 수익률이 20%가 아니에요. 그냥 원금이 이제 해소된 거지. 네. 그리고 이제 뭐 3년, 5년만 지나도 수리할 부분이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또 임대료 상승에 대한 것도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꾸로 또 노후화되면 또 공실이나 수익률이 또 저하될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네. 원룸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라든가 네. 아니면 이제 지금 책도 나와 있지만 뭐 정년 퇴직하신 분이 한 2개 정도 관리하면 그 소일거리라면 자기 수입 정도는 되지 이렇게 크게 사업하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는 구조고 그다음 장기간에 걸쳐야지 그나마 수익이 조금 나오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직격탄을 받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것도 수익이 굉장히 이거는 그나마 이 정도인데 그 다음에 성균관대 앞에 또 고시원에 왔는데 그거 분석했는데 이거보다 더 안 좋았거든요. 아, 수익. 예.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건데도 이 정도면 우리는 고시원 사업 쪽은 이걸 한 것보다는 지금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청년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맞는 건 오히려 원룸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원룸도 이따가 수익률에 대한 걸 얘기하겠지만 공실 상황을 얘기하겠지만 대학 주변에는 대학이 좀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면서 네. 영향이 있지만 오히려 고시원에 산 사람을 원룸으로 이전시켜줘서 고시원과 유사한 가격으로 원룸에 살 수 있는 그쪽 주거 환경 개선에 좀 더 초점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고시원을 진짜 빨리 환매를 결정하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실이 없는 거죠. 실제로 뭐냐면 이제 저희가 자료에도 네. 이제 나올 수 있고 IR 자료도 저희가 부과를 시켜놨는데 네. 저희가 그 잠실 세내 고시원을 하면서 드린 가격이 네. 3억 1,56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거의 다 시설비. 예, 맞습니다. 투자된 시설비나 이제 기타 비용이 좀 들어갔죠. 네. 그 여기는 심지어 이제 그 우리가 그걸 임대사기 때문에 보증금도 포함되어 있죠. 저희가 환매한 금액이 2억 8천. 네. 실질적으로 여기서 손실 발생한 건 한 3,560 정도 발생했는데 네. 그 외에 이미 운영 수익으로 2,100 좀 넘고 그 다음에 지분 수익에서 아직 다 남긴 게 아니고 2억만 원이고 800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분은 한 30% 남아 있어서 그 수익은 한 3개월 정도는 지금 계속 들어오기로 돼 있죠. 그거 돼 있고 그게 이제 300만 원 좀 넘고 그 다음에 컨설팅으로 이미 우리가 받아들인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800만 원 이상 되고 그 다음 그 대여금에 대한 이자까지 하면 오히려 지금 이제 뭐 적자가 아니고 네. 한 120만 원 조금 넘게는 수익을 받거든요. 빠져나왔다고 저는 아, 생각합니다. 잘 됐네요.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데 네. 이 청하 1호, 2호, 3호 수익률하고 네네. 공실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하 3호 같은 경우는 원래는 공실이 많이 적었었죠.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그 옆에 국립 재활원 쪽에 영향이 많이 좀 늘어난 건데도 그러나 이제 10%는 넘어갔고 이제 20%는 아직은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주택은 상당히 좀 규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편. 여기도 대출금이 10%밖에 안 되네요. 여기는 대출금은 이제 1층이 여기는 이제 주거시설이 아니고 상업용입니다. 근린 시설에 그게 이제 식당이 있거든요. 네. 스파게티랑 파는 업체가 있죠. 거기만 대출을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대출을 1호점인 상월곡 지점만 받았고 그것도 국가 정책금리를 받아서 일반 금리 훨씬 낮은 금리를 네. 받았고 그리고 공릉동에 상업시설인 1층만 받았죠. 네. 2호 공릉동이나 수유동에 그 2층 이상은 하나도 받은 게 없죠. 네. 어떻게 보면 대출 유동성이 좀 있다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현금 갖고 있는 거랑 투자 받은 거랑 이 유동성을 활용하면 강남에 100억대 부동산도 지금 살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걸 하겠다는 거고. 사실 이 저희 한국 청년주택의 이런 그 청년 주택들을 보면 수익률로 판단하는 것보다 자산 가치로 많이 그렇죠. 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산 가치 평가법은 다 똑같거든요. 자산으로 평가하냐, 이게 우리가 이제 부자냐 아니냐, 자산가냐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어놓은 자산 갖고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익성, 현금으로 이걸 갖고 따지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걸 모를 때는 주변의 비교 가치 이런 것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산 가치가 원리죠, 사실은. 이미 벌어놓은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동산 업체는 저희가 이제 이런 청년 주거지원이라는 사회적 성격, 부동산 벤처 기업이기도 하지만 투자자들이 이걸 투자했을 때 우리가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도 안정성 있게 또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 수익률 이상의 이게 서울의 부동산은 또 떨어질 때는 적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인구가 집중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코로나 환경에도 불구하고 부동자금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그 돈이 상업용 시설로는 못 가고 주거용으로 몰려서 최근에는 뭐 사모펀드에서 뭐 46세대 된 아파트를 단독으로 매입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 이제 주거용이 그만큼 안정된 영향을 받고 의식주 필수품이니까 가격 저항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거꾸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쪽으로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이제 심지어는 이제 강남 부동산을 하는 것도 부동산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입지, 로케이션.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잘 알고 가장 관리가 쉬운 가까운 게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입지와 거리, 관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할 것이고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상업용 수익률이 굉장히 가격이 앞으로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기 때문에 경매 공매 물건이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해서 향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낮은 가격에 좋은 위치를 잡기 위한 전문적인 노력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예민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실률이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되면 원금 상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출자자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원금 상황에는 문제가 없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는 사실은 거의 걱정을 안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 굉장히 걱정하실 수 있죠. 걱정하실 수 있죠. 이제 그거는 그 원금 상환 걱정이란 건 제가 보기에는 이 부동산의 뭐 급락이나 부동산의 가치가 없어진 이 걱정은 아닌 것 같고 이런 황금성 부동산이 가장 약한 게 안정성과 수익성은 안정성은 최고고 수익성도 있지만 황금성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공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많지 않네요. 그리고 저희가 공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원룸의 고시원화, 고시원 고객들이 옮길 수 있도록 고시원 비용을 낮추고 보증금을 거의 없게 하고 월세를 좀 더 올리지만 또 그조차도 보증금을 메꾸면 또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있는 도로 하고 또 하나는 전세 대출이 국가에서 많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세 대출이 이제 70%까지 해주거든요. 20, 30%가 없어가지고 전세 대출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리로 2% 좌우로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나머지 저희가 그 대구여사에 연결을 해서 나머지를 해주면 오히려 그 월세가 한 60% 수준밖에 안 되는 이자 또는 그런 효과가 있죠, 맞죠? 그쪽 양쪽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보증금이 없어도 적어도 들어올 수 있고 보증금을 채우면 월세를 인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세를 국가지원제로 해서 활용해서 오히려 월세를 굉장히 한 60, 70% 수준으로 3분의 2 이하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걸 강구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공실이 어느 정도 메꿔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사업성에 수익성에 문제가 없는 거고 거꾸로 공실이 메꿔지 않는 유동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현금 흐름이 좋아지는 거고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대출을 받고 있는 것이 1호 청하 1호인 상월곡동 여기만 저리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3호 건물인 청하 3호는 수지동입니다. 수지동의 상업용 시설인 식당 거기만 지금 3억 좀 안 된 금액 받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출 여력이 다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월세 수익을 통한 그 현금 갖고 지급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투자받은 돈 갖고도 지불할 수 있어요. 이미 지금 현금은 지금 유동성이 상당히 있죠, 저희가 지금. 물론 이제 건물을 사면 좀 없어질 수 있지만 그것도 대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지속적으로 투자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회전시켜도 되고 또 이 강남에 100억대 건물을 투자하면 또 투자가 더 들어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게는 문제 없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국 청년주택하고 계약이 돼 있는 게 만약에 유동성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좀 돼 있습니다. 그게 벤처 파트너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벤처 파트너스가 대주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지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안정성과 수익성도 있지만 그에 따라서 황금성도 갖추고 있어서 실제로 지금 계속 투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그 어떻게 보면 청년주택도 어떻게 보면 임대 사업자 개념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요새 이제 최근에 이제 710 부동산 대책으로 해서 정부 이렇게 뭐 이슈가 있는데 혹시 이거에서 뭐 청년주택에 영향력은 없는 건지. 지금 이제 정책이 이제 임대주택 때문에 임대주택자를 통한 부동산에 오히려 가격 상승을 하게끔 만들었다. 그런 이제 부동산령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혜택을 줄임과 동시에 오히려 그쪽을 강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의 정부 정책이 방향을 전환했지 기존에 있는 것까지 기득권을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기득권을 유지해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번 710 대책의 이제 주요 이슈는 취등록세, 그다음에 이제 보유할 때 보유세, 특히 이제 종합부동산세, 그쪽과 그다음에 양도세, 1주택을 제외한 다주택에 대한 굉장히 센 전체적인 그런 규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이후에 지금 최근에 발표되고 논의된 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그 논의가 지금 많이 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반대와 찬성들, 지역에 대한 여론들. 근데 이제 공급 정책이 이제 최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거용은 또 신혼주택이나 최초주택이나 지원이 많이 될 거고 이쪽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정책이 방향을 잘못 잡은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코로나에서 현금을 너무 많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갈 데 있는 부동산이 안정된 자산을 찾다 보니까 주거용 부동산으로 쏠림 현상이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기존 주택에는 영향이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이 코로나 시기에만은 그 현금 유동성에 대한 시장의 그 방향과 그다음에 주거용 시장이나 특히 상업용 시장의 또 위험 그걸 감지를 한다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떨어질 때 강한 그 저항력을 갖고 있는 올라갈 때는 강한 상승력을 갖고 있는 강남 부동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수익용 부동산이 지금 경매 시장에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아무래도 공시에 나오고 사업이 위험한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쪽을 저가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또 생각하거든요. 그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제 19 관련해서 이제 한국 청년주택의 어떤 그런 대응 방안이나 어떤 향후 계획 그거를 뭐 간단하게 방금 이제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좀 더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이라는 게 원래는 이제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해서 하지만 저희가 주거 지원 이외에도 지금은 이제 주거용 건물에 대한 그 제한이 지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좀 길을 더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상 그 얘기 사업을 할 때는 돈을 벌거나 사업을 방향할 때 트렌드와 정부 정책이라는데 이 청년 주택이든 주택 시장에 규제 있는 것은 피해야 되고 풀어준 것은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 정책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정해서 청년을 지원할 생각을 찾아볼 것이고 또 청년의 우리가 주거 지원뿐이 아니고 생활 지원 쪽이 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창업이나 취업 지원도 같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남 부동산을 단순히 산다는 개념이 아니고 강남 빌딩을 활용해서 청년의 청년 지원, 특히 창업 지원, 그다음에 그 취업 지원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할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걸 동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지. 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방향도 그 투자 목적에도 부응해야 되면서 이런 사회적 기업 성격도 같이 갖고 와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매와 공매를 통해서 무조건 싸게 해서 부동산 사업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목적 자체가 청년의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에 맞춘 그걸 동시에 그 방향에 맞춰서 그 종목에 맞는 그 품목을 선택할 거거든요. 그게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청년주택의 이제 뭐 IR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까 이제 자세한 내용은 IR에 나오지만 저희 한국 청년주택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청년의 주거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이걸 통해서 청년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그걸 통해서 창업과 취업 지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청년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야지만 국가의 미래도 열려 있다. 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이제 사회 구성원들은 중장년 되신 분들이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이 우리 청년을 위한 지원에 투자를 좀 해주시면 이걸 가지고 그분들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드리고 안정된 또 부동산의 운영을 통해서 안정성 있게 그 돈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앞으로는 수익형 부동산 쪽을 그 공략을 하고 코로나에 맞는 정부 지원 정책을 통해서 청년도 주거 환경 기능을 개선하고 삶의 방향과 이정표를 세우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작년에게는 그런 보람된 일과 또 수익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양손에 다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봐주시고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청년주택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앞으로 그 청년주택에 많은 관심과 투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